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한 해에 마시는 커피는 아마 몇 잔일까요? 100잔? 200잔? 하루에 한 잔씩만 마셔도 365잔인데요? 아마 400잔은 마실 것 같다고요? 땡!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마시는 커피는요, 한 해 평균 무려 500잔이라고 합니다. 365일 동안 500잔이라고 하니까요, 한국인의 커피 사랑 진짜 엄청나죠? 이렇게 많이 마시다 보니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무려 6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된 한국입니다. 저도 오늘 벌써 2잔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마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르고 마실 경우에 관절염이나 두통 등의 증상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엔 불임이나 암까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커피가 독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 편의점 캔커피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는 캔커피가요, 사실은 몸에 정말 해롭다고 합니다. 원인은 캔커피 내용물 자체보다 내용물을 담고 있는 캔에 있다고 하는데요. 캔커피의 캔 내부는 BPA라는 성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캔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음식물이 캔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지만 이게 조금씩 녹으면서 커피에 스며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성분이 오름에 들어가면요, 불임이나 자폐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심할 경우에 유방암 같은 무시무시한 병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캔커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줄이셔야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보온을 위해서 따뜻한 온장관에서 보관한 캔커피는요,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온도가 높을수록 코팅이 녹는 정도가 심해지니까 아마 그런 거겠죠. 참고로 이건 통조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조림이나 캔커피를 구매를 할 땐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팽창한 건요, 놉니다. 보관 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가스레인지 등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해주세요. 두 번째, 플라스틱 뚜껑입니다. 자,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컵, 그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이 덮여있죠.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 뚜껑들은요, 제품에 따라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테이크아웃 컵 뚜껑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요, 폴리스티렌이라는 물질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물질이 70도에서 90도 정도의 열을 받으면요, 조금씩 미세하게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를 비롯한 뜨거운 음료를 컵 안에 담고 뚜껑을 덮어 놓는다면요, 뚜껑 안쪽이 고온에 노출이 되어서 화학 성분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제조사와 제품별로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제품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질로 만든 경우도 많다 보니까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에는요, 성조숙증, 뇌 분비계 질환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커피를 드실 때는요, 플라스틱 뚜껑에 BPA가 적혀 있다면은 뚜껑을 반드시 열어놓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개인용 텀블러나 매장용 머그컵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셋째,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것. 자, 믹스 커피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에 간편하게 타 먹을 수 있다 보니까요, 사무실에서도 먹고 당구장에서도 먹고 믹스커피 한 잔, 2잔 마시다 보면요, 종이컵이 차곡차곡 탑을 쌓죠. 이렇게 술술 들어갈 정도로 맛있는 믹스커피는요, 설탕 함량이 높아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요, 습관처럼 마실 경우엔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은 당, 포화지방 등으로 인해서 비만, 당뇨가 악화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로 각성 상태를 유지를 하면요, 부정맥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서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믹스커피를 찾는 것은 열량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실체 활동이 부족해서 각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믹스커피 섭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적인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 평소 자주 마시는 믹스커피를 예로 들었지만요, 이건 다른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53%, 뇌졸중을 겪을 확률은요 17%가 높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적절한 양은요, 하루 2잔, 많아도 하루 한 3잔까지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골관절염, 관절증 등 다양한 질병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되니까요. 커피는 절대 하루에 3잔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넷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나오는 코티솔은요, 신진대사나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요,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많아지면은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질환들의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코티솔 수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코티솔을 생산하는데 자극을 주게 되어서요, 더욱더 높은 코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위장을 자극하게 돼서요, 속쓰림이나 궤양, 메스꺼움 등의 위장 질환으로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공복, 빈속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커피는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커피 마시는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오전 10시에서 12시, 그리고 오후 2시에서 5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 적게 분비가 되므로 이때 마시는 커피가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5번째, 식후에 바로 마시는 거. 한국인들이 가진 가장 큰 생활 습관을 꼽을 때 식후땡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떤 분들은 밥을 먹고 담배로 땡, 저처럼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커피로 땡. 혹시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식사 직후 커피를 바로 마시면요, 우리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점심 먹고 바로 커피 한 잔 때려줘 정신이 번쩍 드는데 뭔 소리래? 이것도 앞에서 제가 믹스커피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커피 속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를 해서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더욱 피로해지게 됩니다. 특히 일반 식사와 함께 마신 사람들은 철분 흡수가 약 35%나 줄었다는데요.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신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 중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반대로 예민지수는 올라간다고 하네요. 커피는 식사 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 우리 함께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커피는 잘못 마시면은 우리 몸에 독국물이나 다름없는 까만 국물이지만요, 잘만 마시면 그만큼 이로운 점도 많습니다. 커피의 주 원료가 되는 원두에는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폴리페놀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을 하여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등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심장질환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높여줘서 우리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오늘은요, 커피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